어떤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계속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기계공학의 가치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기계공학도로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기계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만들 줄 아는 학과는 저희 기계과밖에 없어요. 그거를 전공해서 배우는 과는 공대 내에서도 저희 과가 유일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홍순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번은 04학번이고요. 대학원은 1, 2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석박 통합과정으로 고온형 연료전지라고 하는 고체 사물 연료전지를 얇은 막으로 만드는 연구를 주로 했었고요.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김영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했었습니다. 전남대 기계공학부에 와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연료전지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연료전지뿐만이 아니라 수소에너지라고 하는 기술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대학원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제가 2012년도에 면접 봤을 때 생각이 나는데 박사과정 3명 지원했었고요. 석사과정은 한 15명 정도 지원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취업이 잘 되던 시기이기도 해서 대학원 과정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 시기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학부 때 학점이 그닥 좋지 않았었어요. 저는 3점 중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 학문 자체를 좀 깊게 파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그런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학점은 그닥 좋지는 않았었고, 근데 오히려 그 공부했던 습관이 대학원 갔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사를 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준비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직접 지원서를 내고 인적성 검사를 보고 그에 준한 또 다른 코스를 거쳐하고 채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학부 때 배웠던 지식만으로는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부를 마치고 학교를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떤 길을 걷든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희박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현재 핫하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트렌드를 경험도 해보고 싶었고 학부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실제 연구, 진짜 연구라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었습니다. 저는 학부 때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되게 실력적으로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다른 대학원들도 좀 알아보곤 했었지만 한양대, 자대 대학원을 갔을 때 제가 알고 계시던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늘 컸었고 석박통합으로 장학금도 나오던 시기라 여러모로 봤을 때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대 한양대 대학원을 가는 게 저한테 되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5년 정도를 석박통합 과정을 다녔는데 박사를 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적성에 잘 맞았고 재밌었고 할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하나 되게 감사했던 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를 저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길을 한번 걸어보자 해서 박사과정 말년쯤에는 이제 교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학원을 겪다 보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자. 제 지도 교수한테 그런 정신을 되게 많이 배웠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교수가 되고자 결심을 굳히고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한양대에서 하다 보니까 스탠포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이 되게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대학원 때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미국 첫날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제가 캐셔, 점원이죠. 결제해 주는 사람이 이 물건은 살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살 수 없냐고 했는데 너무 빠르게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는 왜 영어를 못해갖고 물건 사는 거조차 할 수가 없지? 라는 거에서 되게 큰 좌절감을 느꼈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첫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미국을 오는 게 아니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일단 뭐 부모님이나 친구는 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시차도 있으니까 제가 자고 있을 때 거긴 일어나고 제가 일어났을 때 거긴 자고 하니까 연락을 취하고 답답한 걸 털어놓을 때도 없었죠.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경험 및 또 해외 또 유수 막 대학의 어떤 연구 같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다 극복해 나가면서 밤잠 줄여가면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후 연구과정 갔을 때는 돈 받고 일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즉시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고비를 넘겼던 게 박사후 연구과정이었습니다. 그걸 다 넘고 나서 교수가 될 수가 있었죠. 교수가 된다는 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이제 교수가 된 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돈만 생각하면 교수를 한다는 저는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대한 보람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 직업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돈도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맞고 돈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생 때도 그랬고 박사후 연구과정 때도 그랬는데 이게 하루하루 연차가 쌓여가고 논문 실적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쌓인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물러날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고 여태까지 해온 게 조금이지만 남아있고 점점 쌓이고 있는데 절대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고요. 계속 쌓이는 게 많아져 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킬 게 없었는데 점점 지킬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방어하고 수비하기 위해서 저절로 멘탈이 되게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교수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자가 제 모토인 것 같습니다. 늘 생각까지 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계획을 짜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짜고 생각이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그저 계획일 뿐이고 그저 꿈일 뿐이니까 진짜 실천으로 옮기자. 그게 제 좌우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하나를 꼽는다면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의 선배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줬고,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지지부진하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정말 끝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계속 논문을 찾고 근거를 찾고 실험 방법을 바꾸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버티는 거죠. 버티다 보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계획을 잘 짜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막다른 길에 맞닥뜨렸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연구자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기계공학의 가치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과라는 학문 자체가 다른 공대 학문보다 저는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4대 역학을 다 배우고 그것도 꽤 깊숙이 배웁니다. 그 외에도 전공 필수는 아닌데도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학문들이 가장 많은 과가 아마 공대에서 기계과일 거예요. 물론 저도 기계공학도로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기계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만들 줄 아는 학과는 저희 기계과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기계 시스템에 준하는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학문 분야 또는 기업에서 늘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유행하는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학문 트렌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계과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희 기계과라는 학문의 본질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트렌드성이 있는 학문 분야들이 접목이 돼서 저희 기계과도 좀 더 다양한 학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하신다 하면 박사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 해보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죠. 뭐 쉽지 않은 일도 많을 거고 기간도 길 겁니다. 근데 박사까지 하고 나왔을 때 엔지니어로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랑 삶은 학사, 석사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니까요. 제가 학부생 때 4대 역학을 배우고
아주 기초가 되는 학문들을 배웠을 때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이랑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 가질 수 있던 옵션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고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박사까지 해야 본인이 엔지니어로서 좀 더 성숙한 그리고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거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구가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는 제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리고 그 전에 박사 후 연구 과정으로 미국에 가 있을 때도 이미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좋은 커리어 패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메리트 그리고 수준 높은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학위를 하시건 한국에서 학위를 하시건 현재 교수진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하양대 기획과처럼 우수한 교수진을 갖고 있는 대학도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커리어 패스를 저처럼 국내에서 다 밟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